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의 운명이 이번 주말 결정됩니다. 공론화 시민참여단은 오는 9일과 10일 합숙 토론을 한 뒤 2호선 건설 여부를 결정합니다. 외래종 식물인 핑크뮬리가 서식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토종식물은 설 자리를 잃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3개 단체를 하나로 통합하지 않고 각각의 공법단체로 지정하는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주택가를 맴도는 길고양이가 갈수록 늘어나면서 전남 지자체들이 공존을 위한 중성화 사업에 나섰습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가 오는 10일 모든 절차를 마치고 16년 동안의 묵은 논란의 종지부를 찍습니다. 시민참여단에게 최후의 선택을 맡긴 찬성 측과 반대 측은 긴장감 속에 마지막 설득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가 이제 막바지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시민참여단 250명은 찬성 측과 반대 측이 제공한 자료를 검토하며 개별적으로 수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남은 건 최종 토론회입니다. 시민참여단은 오는 9일과 10일 1박 2일간 합숙 토론하며 광주 도시철도 2호선의 운명을 결정할 마지막 선택을 내립니다. 250명의 마음을 누가 더 많이 얻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죠. 결코 찬성 측을 설득하고 반대 측을 설득하는 이게 공론화의 목적이 아니고. 찬성과 반대 측도 공론화의 마지막이 될 이 종합 토론에 전력을 쏟고 있습니다. 공정한 공론화를 위해 전화 여론조사에서 나온 찬성과 반대 유보 비율이 공개되지 않고 있어 양측 모두 1박 2일 마지막談판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찬성 측은 수송 능력과 대중교통 필요성을 강조하면 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 거라 자신하고 있습니다. 2량짜리 경량 전철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4분 운행 간격이기 때문에 시간당 60칸이 동시에 움직여서 수송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반대 측 역시 최근 공론화 자체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이 대체로 긍정적이었고 현재 흐름이 반대 측으로 흐르고 있다며 기대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건설된 이후에도 계속 추가되는 운영 적자, 이 문제에 대해서 대부분 시민들은 굉장히 애물단지가 되지 않겠냐. 광주 외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공론화를 시도했던 부산과 제주의 경우 BRT 건설이 재개되고 국내 첫 영리병원 개설이 불어대는 등 일부 시책이 뒤집힌 사례도 있어 긴장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공론화를 시도한 6년 논란의 종지부를 찍고 소통과 협치의 사례로 남게 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광주시 퇴직 공무원들의 취업 제한 기관 재취업이 해마다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광주시 의회 장재성 의원은 광주시의 퇴직 공무원 취업 제한 기관 취업 현황을 보면 2014년 1명에 불과했다가 2015년과 2016년에 각각 2명, 2017년에는 4명, 올해는 11명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장 의원은 퇴직 후 한 달도 안 된 상태로 직무 연관성이 밀접해 보이는 기업체에 취업한 경우도 있다며 퇴직 공무원들이 공사 편의 등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한낮에는 포근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는 요즘입니다. 오늘도 따뜻한 가을볕이 내리쬐면서 한낮 기온은 20도가량으로 올라 포근하겠는데요. 다만 아침 저녁으로는 기온이 5도 안팎으로 뚝 떨어지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대부분 지역의 일교차가 15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니까요. 나가실 때 옷차림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출근길 안개가 짙습니다. 특히 강이나 하천 주변에서는 안개가 특히 짙으니까요.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대기가 정체되면서 연일 초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오늘 광주와 전남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한때 나쁨 수준으로 대기질이 좋지 못합니다. 나가실 때는 식약처 인증을 받은 황사용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또 대기는 건조하기까지 합니다. 각종 화재 예방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시면 광주가 6도 보이고 있고요. 담양과 화수는 3도, 나주는 2도로 아침 기온이 뚝 떨어져
떨어져 있습니다. 나서실 때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고요. 한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이 20도 안팎을 보이면서 대체로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해남은 1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강진은 3도, 영암과 장흥은 2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낮 기온은 20도 안팎을 보이면서 일교차가 20도가량으로 크게 벌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곡성의 낮 기온은 19도, 구례는 20도, 순천은 21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요즘 전국적으로 핑크뮬리 확산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독특한 자태로 지역 관광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토종 식물을 중심으로 차별화된 관광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화사한 분홍빛 억새 사이로 방문객들이 추억 담기에 바쁩니다. 독특한 자태를 뽐내는 핑크뮬리 단지는 어느덧 국가정원에서 빼놓을 수 없는 볼거리가 됐습니다. 정말 부드럽고 좋다. 핑크색이라서 되게 신기하고 너무 예쁘고 다시 가족들이랑 한번 와서 한 번 더 보고 싶어요. 미국 중서부가 원산지인 핑크뮬리는 여러 해 살풀로 현재 국내외에서 흔한 조경식물이 됐습니다. 지난 2014년 제주에서 첫 선을 보인 이후 순천시 등 지자체마다 핑크뮬리 군락 조성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조금씩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데 그것을 한 곳에 이렇게 모아서 집약적으로 이렇게 군식을 하는 광장을 만들어서 관람객들에게 선사할 계획입니다. 특히 관리가 쉽고 독특한 색감을 갖고 있어 지역 관광 산업의 한 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광 산업 활성화란 긍정적인 측면 외에도 핑크뮬리의 지나친 확산이 오히려 지역의 고유 특색을 바래게 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핑크뮬리 단지를 조성 중인 곳은 30여 곳. 일부 지자체의 경우 올해 많게는 6배 이상 면적을 늘려가면서 토종 식물들이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무분별하게 어느 곳에서나 심는 것보다는 조금 그 지역의 특색에 맞는 식물들을 좀 선발해서 같이 심어주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급속한 확산에 지역만의 고유한 특색이 오히려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를 되새겨봐야 한다는 겁니다. 새로운 유행에 맞춰 국내 원예업계에 파고들고 있는 핑크뮬리. 짧은 유행에 편승하기보다 지역색을 담은 차별화된 상품과 중장기적 대책을 통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광주 동명동에 관광객과 방문객이 몰리며 깊어지고 있는 원주민과 상인들 사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광주 동구가 상생협의회 구성을 추진합니다. 광주 동구는 올해 안에 분쟁 조정력과 법률 지식을 갖춘 전문가 집단과 주민 상인 대표자가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해 불법 주차와 쓰레기 투기, 임대료 상승 등 다양한 갈등에 대한 의견을 모은 뒤 수기 과정을 거쳐 상생안을 마련합니다. 광주 동구는 내년 초 상생 협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목표로 기초조사 설문지 설계에 착수했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3단체를 공법단체로 지정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민주평화당 장병환 의원은 4.19 민주혁명회 등 다른 유공자 단체와 달리 민간단체로서 정부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받지 못하는 5월 3단체를 각각 공법단체로 지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3단체는 지난 10여 년간 공법단체 전환을 추진해왔지만 정부는 일단 3단체를 하나로 통합하라며 공법단체 지정을 미뤄왔습니다. 광주시 의회가 본회의 2차 정례회를 시작했습니다. 내년도 광주시 예산심사에 앞서 시정 전반을 평가하는 행정사무감사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네, 김대현 시사평론가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행정사무감사 활동이 어떤 활동이고 그리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죠. 네, 국회로 보면 이제 국정감사하고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치단체 그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해서 행정에 관해서 감사를 하는 건데 크게 보면 이제 사람에 대한 감사, 그리고 기관에 대한 감사, 그리고 예산에 대한 감사를 볼 수 있고요. 네. 공무원들이라든가 산하기관들의 비위를 적발하고 그 기관의 이제 정책이라든가 1년 동안 했던 일에 대해서 이제 평가하고, 그리고 한 해 7조 원 되는 광주시와 교육청 예산을 가지고 제대로 쓰여졌는지 낭비는 없었는지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데요. 이게 이제 그 시의원들이나 구의원들이 감사를 통해서 문제가 적발될 경우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릴 수 있는, 그리고 그 조사를 통해서 형사고발까지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시의원들이 해외 연수를 다녀와서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죠. 네, 사실 뭐 그동안 이제 국회의원들도 그리고 시구 의원들도 그 매년 그 해외를 다녀오는 거에 대해서 외유성이 아니라 논란이 되었잖아요. 네. 저는 사실 뭐 법이나 조례를 만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 선진국의 사례라든가 현장에 가서 직접 그 산업이나 물류 그리고 문화를 보고 오는 것도 좋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제 강주 시의원들이 문제가 됐던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갔다는 시기적인 문제인데요. 지금 더구나 대부분의 이번에 갔던 분들이 초선 의원들이에요. 네. 이 초선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좀 더 공부를 하고 자료를 봐야 할 시기에 갔다 왔다 이렇게 해서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구의회를 이제 살펴보도록 할까요? 구의회도 지금 사무감사 기간이죠. 그렇죠. 근데 북구의 의원들 같은 경우는 그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이분들도 원래 당초에 그 해외 연수가 잡혔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다녀올 수 없다 이렇게 결의를 하고 취소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최근에 지방의원들의 이 수당 인상 제한 규정이 풀리면서 광주시의회에서도 요구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 행정안전부에서는 이제 자치단체 재정 능력을 고려해서 그동안 의원들의 올정 수당을 제한해 왔어요. 이게 풀리면서 강주시의회도 공무원들의 그 인상률인 2.6% 정도를 올려달라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네. 이것도 역시 시기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의원들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겠지만 이 시기에 행정상황감사를 앞두고 또 해외 연수를 다녀오고 또 본인들의 그 올정수당 올려달라는 거에 대해서 비판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아무쪼록 그 행정사무감사가 잘 진행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번 감사에서 그 어떤 이슈들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까?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같은 경우는 일자리 문제, 노동의 문제가 좀 주요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산하기관들의 그 인사 문제가 좀 도마위를 것 같고, 네. 교육문화위원회 같은 경우는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사립유치원의 그 비위 문제, 그리고 지난해 그 문제가 됐던 시험지 유출 사건, 그리고 교사들이 학생들한 성비위 문제가 도마에 좀 오를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환경복지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지난 2016년에 그 약 1,000억 원을 들여서 그 양가동의 강역위생매립장 내 SRF 시설이 설치가 됐었는데요. 네. 이게 이제 강주와 나주 간의 그 문제가 좀 생긴 게 강주의 쓰레기를 나주에 소비한다 해서 나주 시민들의 반발이 생겨서 나주의 그 열병합 시설이 지금 중단된 상태예요. 네네. 그러면서 SRF도 지금 중단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강주시의 그 대체를 아마 요구할 것 같습니다. 네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가를 맴도는 길고양이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작고 귀엽기는 하지만 쓰레기를 뒤지거나 울음소리 등으로 피해를 주기도 하는데요. 개체수가 늘어나지 않도록 전남 지자체들도 중성화 사업에 나섰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덫의 바깥부터 안쪽까지 조금씩 뿌려둔 고양이 먹이. 길고양이 한 마리가 하나씩 먹으며 살금살금 덫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앞발을 조금 더 내딛는 순간 덫이 닫히고 맙니다.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뻐. 미안해. 가자. 길고양이를 중성화 수술한 뒤 풀어주는 TNR 사업의 첫 단계로 포획하는 과정입니다. 자주 활동하는 지역에 덫을 설치한 뒤 고양이가 잡히면 병원에서 수술을 하는 방식. 얘가 파렴치예요? 수컷은 수술 뒤 하루에서 사흘, 암컷은 일주일 이상 회복을 도운 뒤 원래 살던 곳에 풀어줘 개체수를 더 늘리지 않고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개체수를 줄이면서 그렇게 관리해 줄 수 있는 사람과 고양이가 서로 공존할 수 있는 가장 지금 TNR이 좋은 방법이라고. 이 같은 TNR은 길고양이가 가장 번식을 많이 하는 봄과 가을철에 주로 실시합니다. 서울시가 매년 7,000마리 이상을 중성화하면서 길고양이 개체수를 크게 줄이고 관련 민원도 감소하면서 지역들도 나서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정부가 중성화 지원 사업 예산을 배정했지만 지자체들의 대응은 제각각입니다. 이른바 국비 대응 자금이 0원에서 억대까지 차이나면서
실적도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과 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삶을 살까 이걸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요. 그 부분의 일환으로 저희가 중점 사업으로 두고 있는 게 바로 길고양이 TNR 사업입니다. 본격화된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길고양이 급식소 사업도 함께 확대되면서 지역마다 생명과 공존하기 위한 노력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교실에서 남학생들을 성추행한 고등학교 교사를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4단독은 교사 A씨가 전라남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교내에서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을 성추행했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한 고교 교실에서 남학생 2명을 교탁 앞으로 나오게 한 뒤 성기를 만지며 성적 모욕감을 주는 발언을 해 해임 처분을 받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말을 잘 안 듣는다며 2살 아동들을 수십 차례 폭행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4단독은 보육교사 58살 A씨에 대해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피아동 부모나 보호자와 모두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광주 서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80여 차례 걸쳐 2살 아동 7명을 밀어 넘어뜨리거나 뺨을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어제 오후 2시 40분쯤 나주시 금천면 신가리 82살 김모 씨 소유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95제곱미터 크기 집을 모두 태우고 9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소방서 추산 4천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작은 방에서 불이 나기 시작했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 누리꾼들은 어떤 뉴스에 관심을 보였을까요? 금은방 절도 미수 사건을 비롯한 범죄와 관련된 뉴스와 문화가 있는 날 진행된 광주 비엔날레 이벤트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어떤 반응의 댓글들이 남겨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절도범들에게 피해를 받던 광주의 한 금은방. 최근 이곳에 귀금속을 털기 위해 또 다른 절도범이 들이닥쳤는데요. 이들은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뉴스를 보고 영상을 분석해 준비하고 구미에서 광주까지 와서 범행을 시도했습니다. 구미에서 광주까지 대단하다. 저기 왜 자꾸 노려? 사장님 마음고생 크실 듯. 범행은 미수로 끝났지만 평소 금은방 단골이었던 사람들과 근처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주인을 걱정하며 위로하기 위해 댓글을 많이 남겼는데요. 유튜브에서 보고 따라했대. 생각 없어. 배짱도 크네. 일부 누리꾼들은 절도범들의 잘못된 행동을 꼬집고 모방범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광주에서 발생한 4대 강력범죄의 빈도가 전국에서 2번째로 높다는 뉴스에 시민들의 불안감도 높아졌습니다. 살인과 강도, 절도와 폭력 등을 4대 강력범죄라고 하죠.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광주에서 발생한 4대 강력범죄는 89,400여 건, 인구 만명당 610건으로 제주도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로 높다는 뉴스 전해드렸는데요. 광주 무서운 곳이네. 이불 밖은 위험해. 광주 못 살겠네. 이처럼 불안한 치안에 몸살이고 조심하자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광주 비엔날레가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준비한 다양한 이벤트 소식에도 시민들의 관심이 많았습니다. 평일 관람이 어려운 직장인들을 위해 개장 시간을 연장하고 6시 이후 현장에서 티켓을 구입해 입장하는 관람객의 경우 동반인 1명을 무료로 입장하게 해주고 광주 비엔날레가 문화가 있는 날에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가져와! 나 지금 준비 다 하고 기다리는 중. 설렘 가득 광주 비엔날레를 보기 위해 문화가 있는 날을 기다렸는데요. 오늘이었네. 뉴스를 늦게 접해 때를 놓친 일부 시민들은 아쉬워하면서 다른 날이라도 가야겠다는 댓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2018 광주 비엔날레는 이번 달 11일까지 열립니다. 지금까지 댓글 소셜통이었습니다.
기후 온난화로 인해 열대과일과 아열대 과일 재배지가 북상하고 있습니다. 전남 무안 등이 주산지인 무화과가 충북 청주에서도 재배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충북 MBC 김대웅 기자입니다. 인류가 재배한 최초의 과일로 불리는 무화과가 붉은 빛을 내며 익어가고 있습니다. 전체 수확량의 60%가 전남 영암에 집중될 정도로 겨울 기후가 따뜻한 남부 지역에서 주로 재배되는 과일. 청주시 농업기술센터가 시범 사업을 벌여 청주에서 처음으로 재배에 성공했습니다. 하우스 안에 두면 난방을 하지 않아도 겨울철에 나무가 얼어 죽지 않아 유지비가 많이 들지 않는 게 장점. 벼농사를 지을 때보다 면적당 소득은 10배 이상 높습니다. 겨울철에 난방을 안 하고 재배를 하면서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작물, 그걸 찾다 보니까 무화과를 선택하게 된 겁니다. 청주시 농업기술센터에는 무화과뿐 아니라 커피와 망고, 귤 등 열대와 아열대 작물 시험 재배가 한창입니다. 기후 온난화에 따라 작물 재배선이 북상하고 있어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연구를 벌이고 있습니다. 커피 같은 경우도 이제 중남 이쪽에가 이제 원산지인데 그것도 이제 여기 제도 이제 좌련역에서 지금 재배하는 거 보고 여기도 재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날씨가 지속적으로 더워지면서 지역에서 직접 재배한 아열대 작물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태풍으로 단축됐던 광주 동구 충장축제에 올해 하루 평균 9만 4천여 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 동구는 KT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충장축제 방문객은 28만 2천 명으로 78%인 21만 9천여 명은 외국인과 타지역민이었고 동구 주민은 6만 3천 명이었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동구는 특히 외지 방문객 중 37%는 24시간 이상 광주 동구 지역에 머물러 충장축제가 체류형 관광으로 자리 잡았다고 자체 분석했습니다. 광주은행이 2018년도 3분기 당기 순이익으로 507억 원, 3분기 누적으로 1,414억 원을 달성해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7.5% 증가한 수치고 같은 기간 누적치 대비로는 10.7% 증가한 실적입니다. 광주은행은 올해 1분기에 451억 원, 2분기에는 456억 원의 순이익을 내왔으며 1,350억 원으로 최고 실적을 기록했던 지난해 실적을 이미 상회하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 수출 유망 중소기업 13개사가 페루와 콜롬비아, 캐나다 등 미주에서 수백 달러 규모의 수출 MOU를 맺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역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해외시장 개척단이 페루와 콜롬비아, 캐나다에서 수출 비즈니스 상담회를 연 결과 1억 3천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과 681만 달러의 수출 MOU를 체결했습니다. 광주시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이번 달 중으로 유럽 지역을 대상으로 해외시장 개척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광주 북구가 보건복지부 주관 음주 폐해 예방 우수 사례 평가에서 절주 사업이 우수 사례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북구는 관내 자활 사업장 50여 곳에서 음주와 건강 실태 조사와 모니터링을 하고 상시 연락망을 구축하며 고위험 음주자 자조 모임 등을 운영하며 절주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시상식은 오늘 14일 서울에서 열리며 지역사회 음주 폐해 예방 산업 사례집에 모범 사례로 수록될 예정입니다.